우리는 참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화가 나서 말하고, 때로는 서운해서 말하고, 때로는 사랑하면서도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사람의 마음에 오래 남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말을 남겼느냐입니다. 상처를 남기는 말을 했는지, 위로를 남기는 말을 했는지, 후회를 남겼는지, 따뜻한 기억을 남겼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에 비추어 보면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 행동과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말하기 전에 잠시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이 말이 사람을 아프게 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살아갈 힘을 줄 것인지. 결국 우리가 떠난 뒤에도 사람들의 마음에 남는 것은 우리의 재산도 명예도 성공도 아닐지 모릅니다. 어쩌면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그때 건네주었던 따뜻한 말 한마디일 것입니다. 일부 말의 힘.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살리고 무너뜨립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에는 흔적을 남깁니다. 따뜻한 말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오래 피어납니다.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한마디의 말이 오랫동안 마음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은 가볍게 나오지만 결코 가볍게 남지 않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이런 평범한 말이 지친 마음에는 큰 위로가 됩니다. 화를 내는 순간에는 말이 빨라지고 후회하는 순간에는 시간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화가 날수록 한마디 늦게 말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은 입에서 나오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때로는 오랫동안 머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는 돈이 들지 않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가까운 사람일수록 상처를 숨기기 쉽고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말일수록 오래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을 생각하며 필요한 말을 골라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과해야 할 때 자존심을 세우면 한마디면 끝날 일이 오래된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아끼지 마십시오. 감사는 관계를 이어주는 가장 따뜻한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누군가 힘들어할 때 정답을 알려주려 하기보다 많이 힘들었겠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대화에서 이긴다고 해서 관계까지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말을 하기 전에 그 말이 상대의 마음에 어떤 흔적을 남길지 생각하십시오. 말은 지나가지만 흔적은 남을 수 있습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입을 열기 전에 생각하는 몇 초가 나중에 후회를 막아주기도 합니다. 사람은 큰 선물보다 힘들 때 들었던 따뜻한 말 한마디를 더 오래 기억하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부족한 점을 발견했다고 해서 반드시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이라고 해서 모든 말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침묵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상대를 더 이상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 말을 멈추는 지혜입니다. 화가 났을 때 하는 말은 진심이라기보다 순간의 감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화가 클수록 말은 늦추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말은 상대의 마음을 닫게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이해하려는 말은 닫힌 마음을 열기도 합니다. 왜 그것도 못해? 라는 말보다 무엇이 힘들었습니까? 라는 말이 사람을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말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깁니다. 그래서 말투가 부드러운 사람 곁에서는 마음도 자연스럽게 편안해집니다. 험담은 듣는 사람만 상처 입히는 것이 아닙니다.
험담을 반복하는 마음도 조금씩 거칠어집니다. 누군가의 실수를 발견했을 때 비웃는 말보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건네는 말이 더 큰 사람을 만듭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말은 언제나 정답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저 괜찮습니다. 곁에 있겠습니다. 라는 말이면 충분합니다. 말 한마디로 관계가 끝나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관계가 다시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은 관계의 문과 같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미안합니다를 늦추지 마십시오.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가 오래된 마음의 벽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마십시오. 마음은 상대가 알아서 읽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하는 말, 배우자에게 하는 말, 자식에게 하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보다 더 조심해야 합니다. 가장 오래 곁에 남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강한 말보다 따뜻한 말에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부드러움은 약함이 아니라 마음을 다루는 힘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대답할 말을 찾기보다 끝까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실수했을 때 그 실수를 반복해서 꺼내지 마십시오. 이미 지나간 잘못을 계속 들춰내면 상처만 다시 살아납니다. 말로 상대를 누르면 잠시 우월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이 남긴 상처가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필요할 때 침묵할 줄 아는 것이 더 어려운 지혜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말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믿고 털어놓은 이야기는 마음속에 지켜두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도 그 말이 의미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때때로 혼자 있을 때 그 말을 다시 떠올립니다.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좋은 말을 심으면 좋은 마음이 자라고 거친 말을 반복하면 거친 마음이 자랍니다. 당연하지 라는 말보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십시오.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순간 소중한 것의 가치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족에게 무심코 던진 말이 가족에게는 하루 종일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가까움은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이 꼭 필요한가? 한번 생각하는 습관만으로도 많은 후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충고보다 공감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해결책보다 마음을 알아주는 말이 먼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큰 말보다 작은 배려에 다시 열리기도 합니다. 따뜻한 말은 마음에 천천히 스며듭니다. 누군가를 칭찬할 때는 진심을 담으십시오. 진심이 담긴 칭찬은 사람에게 자신을 믿을 힘을 줍니다. 말을 잘못했다면 변명하기보다 먼저 사과하십시오. 사과 뒤에 붙는 긴 설명은 때로 사과의 진심을 흐리기도 합니다. 말다툼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마지막 말을 차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큰 상처를 남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침묵해야 할 때의 한마디는 10마디보다 큰 후회를 남길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말은 쉽게 나오지만 그 사람의 사정을 이해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판단보다 이해가 먼저일 때가 있습니다. 따뜻한 말은 상대방에게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좋은 말을 건네는 사람의 마음도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말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면 말도 날카로워지고 마음에 자비가 있으면 말에도 온기가 담깁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남길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헤어진 뒤
함께했던 모든 말을 기억하지는 않지만 마지막에 느꼈던 마음은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결국 좋은 말이란 상대를 기분 좋게 만드는 말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불필요한 상처를 피하며 필요한 순간 따뜻함을 건네는 말입니다. 말은 짧지만 그 말이 남기는 흔적은 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건네는 한마디만큼은 누군가의 마음의 상처가 아니라 작은 힘이 되도록 하십시오. 2부. 상처를 만드는 말. 화가 났을 때 내뱉은 말은 감정이 가라앉은 뒤에도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는 잠시 머물지만 그때의 말은 오래 남습니다. 화를 참는 것은 하고 싶은 말을 모두 삼키는 것이 아닙니다. 후회할 말을 하지 않을 때까지 잠시 말을 늦추는 것입니다. 화가 났을 때 당신은 항상 그래 라고 말하면 한 번의 잘못이 그 사람의 모든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을 한순간의 실수로 규정하지 않는 것도 지혜입니다. 됐어. 라는 짧은 말이 때로는 긴 설명보다 더 큰 상처가 됩니다. 대화를 끝내는 말처럼 보이지만 상대에게는 마음을 닫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은 상대를 아프게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분노가 지나간 뒤 자신의 마음에도 후회라는 흔적을 남깁니다.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말은 순간의 감정일 수 있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담이라는 뜻처럼 남을 수 있습니다. 화를 풀기 위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화를 쏟아내는 것은 마음을 편하게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일일 뿐입니다. 말 다툼에서 이기려고 할수록 관계에서는 잃는 것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상대를 꺾는 말보다 관계를 지키는 말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날 때는 말보다 침묵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잠시 멈추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더 큰 상처를 막는 선택입니다. 분노가 가장 클 때 가장 중요한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진짜 마음은 감정이 가라앉은 뒤에도 여전히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난은 잘못을 고치게 하기보다 사람의 마음을 닫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왜 그것밖에 못해? 라는 말보다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말이 다시 일어설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비난하면 잘못한 행동만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을 이해하려 하면 그 행동 뒤에 있던 사정까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잘못을 지적하는 것과 사람 자체를 공격하는 것은 다릅니다. 행동은 잘못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존재까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는 말은 한 번의 실수를 넘어 상대의 모든 가능성을 닫아버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말해야 할 때에도 사람이 아니라 행동을 이야기하십시오. 사람을 공격하면 상처가 남지만 행동을 돌아보게 하면 변화의 기회가 생깁니다. 비난은 쉽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려는 마음에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지적한다고 해서 반드시 상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부드러운 한마디가 큰 꾸짖음보다 더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누군가 넘어졌을 때 그러니까 잘했어야지 라고 말하기보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손을 내미는 것이 더 따뜻한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실수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실수를 계속 확인시켜주는 말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일 수 있습니다. 비난을 줄이면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잘못한 행동만 바라볼 때는 보이지 않던 마음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험담은 듣는 사람에게는 재미일 수 있지만 말의 대상이 된 사람에게는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험담은 입에서 나오는 순간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서 사람으로 옮겨가며 점점 커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의 약점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신뢰를 지킬 수 있습니다. 험담을 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서만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거칠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오늘 남의 이야기를 쉽게 하는 사람은 내일 다른 사람의 입에서 자신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친구와 가까워지기 위해 다른 사람의 흠을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 친밀함이 아닙니다. 함께 누군가를 낮추는 관계보다 서로를 높여주는 관계가 오래갑니다. 누군가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말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믿고 맡긴 이야기는 말하지 않는 것이 신뢰입니다. 험담을 멈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침묵 하나가 불필요한 상처 하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단점은 쉽게 보이지만 그 사람이 견뎌온 시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사정을 모른다면 말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이야기와 말해도 되는 이야기는 다릅니다. 말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말하지 않을 줄 아는 힘도 필요합니다. 조롱은 웃음처럼 보이지만 상대에게는 모욕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웃었다고 해서 모두가 즐거웠던 것은 아닙니다. 친하다는 이유로 상대의 약점을 웃음거리로 만들지 마십시오.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대가 숨기고 싶은 부분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모를 가지고 하는 말은 한순간의 농담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에게는 장난이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오래된 콤플렉스를 건드리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실수를 웃음거리로 만들면 그 순간에는 재미가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의 마음에는 부끄러움이 남습니다. 누군가를 웃게 만드는 것과 누군가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은 다릅니다. 진짜 유머에는 상대에 대한 배려가 있습니다. 약한 사람을 놀리는 것은 강함이 아닙니다. 상대의 약한 부분을 감싸줄 수 있는 마음이 진짜 강함에 가깝습니다. 아이에게도 조롱은 상처가 됩니다. 어른에게도 조롱은 상처가 됩니다. 나이가 많다고 마음까지 단단한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의 실패를 비웃지 마십시오. 오늘 웃음의 대상이 된 사람이 내일 다시 일어서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웃게 하는 말과 사람을 작아지게 만드는 말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마음에 남는 흔적은 전혀 다릅니다. 말을 하기 전에 생각하십시오. 이 말로 누군가가 웃을까? 보다 이 말 때문에 누군가가 혼자 울지는 않을까? 그 마음까지 살피는 것이 배려입니다. 비교는 사람의 마음을 가장 쉽게 지치게 합니다. 누구는 잘하는데 왜 너는 못하니? 이 한마디가 스스로를 믿던 마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걷는 길이 다릅니다. 누군가는 빨리 도착하고 누군가는 조금 늦게 도착합니다. 늦게 걷는다고 해서 잘못된 길을 걷는 것은 아닙니다. 자식에게 다른 아이를 비교하면 성장을 돕는 것이 아니라 열등감을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 사랑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부족함을 키우게 됩니다. 친구의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면 감사는 줄어들고 불만은 커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비교하는 순간 그 사람만의 장점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각자에게는 각자만의 시간이 있고 각자만의 빛이 있습니다. 누구는 이 나이에 벌써 저만큼 했는데 이런 말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기보다 자신을 부족하게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비교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어제의 자신과 비교하십시오. 조금 더 나아졌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남보다 얼마나 앞서 있는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가족에게는 비교보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 누구처럼 못하니? 보다. 지금까지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거야. 이 한마디가 평생 마음속에 남을 수 있습니다. 상처를 만드는 말은 언제나 거친 욕설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며 던지는 말, 무심코 하는 비교, 웃으면서 하는 조롱, 뒤에서 하는 험담, 상대를 몰아붙이는 비난, 가족에게 너무 익숙해서 함부로 내뱉는 말까지 모두 누군가의 마음에는 작은 돌멩이처럼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기 전에 한 번만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말은 꼭 해야 하는 말인가? 이 말이 상대의 마음에 어떤 흔적을 남길까? 말은 사라지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의 마음까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3부. 관계를 살리는 말. 고맙습니다. 라는 말은 짧지만 사람 사이의 거리를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당연하게 여기던 것을 소중하게 바라보게 만드는 말이기도 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고맙다는 말을 아끼게 됩니다. 늘 곁에 있다는 이유로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곁에 있는 것이 당연한 사람은 없습니다. 가족이 매일 해주는 작은 일에도 고마워 라는 말을 건네 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반복되는 일상을 따뜻한 관계로 바꾸기도 합니다. 감사는 큰 것을 받은 뒤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하루를 함께 보내준 것,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준 것에도 고마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왜 해야 하지? 라고 생각하기보다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상대가 알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은 말하지 않으면 전달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자존심을 내려놓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관계를 지키기 위한 용기입니다. 잘못을 인정한다고 해서 사람의 가치가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더 깊은 신뢰를 얻습니다. 미안해 라는 짧은 말 뒤에는 수많은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다만 진심이 담겨야 합니다. 사과하면서 그런데 너도 잘못했잖아 라는 말을 덧붙이면 사과는 변명이 되기 쉽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하다면 먼저 상대의 상처부터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과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일이 아닙니다. 상대가 얼마나 아팠는지를 헤아리는 마음입니다. 괜찮아 라는 말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때로는 실수한 사람에게 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는 말입니다. 누군가 실수했을 때 잘못을 계속 들춰내기보다 괜찮아. 다음에는 조금 다르게 해보자. 라고 말해 주십시오. 사람은 믿어주는 마음 속에서 다시 성장합니다. 힘든 사람에게 힘내. 라는 말보다 많이 힘들었지. 라는 말이 더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해결하기보다 먼저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울고 있을 때 눈물을 멈추게 하려 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이 가장 따뜻한 말이 됩니다. 괜찮아 라고 말할 때는 상대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는 뜻으로 그 마음을 받아주는 말이어야 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라는 말은 결과만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이 지나온 시간을 바라보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매일 하는 일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일 뒤에는 누군가의 수고가 숨어 있습니다. 가족이 매일 차려주는 밥 한 끼에도
보이지 않는 수고가 있습니다. 고생했어. 라는 말 하나가 그 수고를 알아주는 따뜻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누군가 일을 마쳤을 때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를 건네 보십시오. 성과만 바라보던 관계가 사람을 바라보는 관계로 바뀔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고했다. 라는 말을 들을 일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 한마디가 더 깊은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특별한 날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날에 건네는 사랑의 말이 오히려 더 오래 기억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속으로만 사랑하지 마십시오. 말로 전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상대는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해 라는 말은 습관처럼 반복해도 좋습니다. 사랑은 표현할수록 상대에게 더 분명하게 전달됩니다. 부모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어색해하지 마십시오. 그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까지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식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마십시오. 잘했을 때만 사랑받는다고 느끼게 하기보다 존재 자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것은 사랑을 확인받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함께 살아온 시간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마음속에만 머물면 상대에게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이 되고 행동이 될 때 비로소 상대의 마음에 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말은 때로 화려한 말이 아닙니다. 오늘도 고생했어. 그 한마디면 충분한 날도 있습니다. 오래 함께한 사람일수록 표현을 줄이지 마십시오. 익숙함은 사랑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거창한 약속보다 매일 건네는 작은 말 속에서 더 오래 살아갑니다.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말은 왜 그랬어? 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먼저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마다 같은 일을 겪어도 느끼는 아픔은 다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준으로 상대의 마음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뭐가 힘들어? 라는 말보다 그 일이 많이 힘들었구나. 라는 말이 상대의 마음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상대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사정은 언제나 생각보다 많습니다. 누군가 말을 꺼냈을 때 곧바로 해결책부터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가장 필요한 도움입니다. 내가 내 입장이었으면 이렇게 했을 거야. 라는 말보다 그 상황에서는 많이 힘들었겠다. 라는 말이 상대에게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이해받았다고 느끼는 순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상대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말 뒤에 숨은 감정부터 바라보십시오. 화 뒤에는 서운함이 있고 침묵 뒤에는 외로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화를 낼 때 화만 바라보면 싸움이 커집니다. 그 화 아래에 있는 상처를 바라보면 대화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은 무조건 동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르더라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관계를 살리는 말은 상대를 이기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기 위한 말입니다. 말다툼이 생겼을 때 누가 옳은지를 증명하기보다 무엇 때문에 서로 아팠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알아서 이해하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도 마음을 읽을 수는 없습니다. 고마우면 고맙다고 말하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말하고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마음속에만 담아둔 감정은
상대에게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완벽한 말을 하는 사람보다 진심을 담아 말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좋은 관계에는 좋은 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실수를 받아주고 상처를 인정하고 다시 대화하려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을 살리는 말은 때로 아주 짧습니다. 괜찮아.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많이 힘들었지. 하지만 짧다고 해서 그 힘까지 작은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에 비추어 보면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행위입니다. 따뜻한 마음에서 나온 말은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고 미움에서 나온 말은 또 다른 미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말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지금 어떤 말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주는 것입니다. 결국 관계를 살리는 말은 특별한 말이 아닙니다. 고맙다고 말하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괜찮다고 말하고, 수고했다고 말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상대의 마음을 한 번 더 헤아리는 것. 그 평범한 말들이 쌓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래가는 따뜻함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언젠가 삶을 돌아보았을 때 사람의 기억에 남는 것은 얼마나 많은 말을 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말을 건네며 함께 살아왔느냐일 것입니다. 4부. 말과 마음. 말은 입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보다 먼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에 따라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말이 나옵니다. 마음이 따뜻하면 평범한 말에도 온기가 담깁니다. 마음이 날카로우면 부드러운 말조차 상대를 찌를 수 있습니다. 말을 바꾸고 싶다면 말투만 고치려고 하기보다 먼저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왜 이런 말을 하고 싶은지,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무엇을 얻고 싶은지를 바라보면 말의 뿌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같은 괜찮아라는 말도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오면 따뜻하게 들리고 귀찮다는 마음에서 나오면 차갑게 들립니다. 말보다 먼저 마음이 상대에게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투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마음의 습관이 조금씩 묻어납니다. 평소 어떤 마음을 자주 품는지가 어떤 말을 자주 하는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미움에서 나온 말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 전에 자신의 마음부터 거칠게 만듭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오래 품으면 상대의 좋은 모습보다 잘못한 모습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의 단점이 커져 보입니다. 작은 실수도 크게 보이고 평범한 행동도 나쁘게 해석하게 됩니다. 미움은 사실을 보는 눈까지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미움에서 나온 말은 왜 그렇게밖에 못하니? 가대고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나온 말은 무슨 일이 있었니? 가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마음에 따라 말은 달라집니다. 미움을 품은 채 하는 말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또 다른 미움을 만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대에게 말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부터 가라앉힐 필요가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계속 생각하는 동안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을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계속 흔들린다면 결국 가장 많은 것을 잃는 사람은 자신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미움은 미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미움에 미움으로 맞서면 불씨에 기름을 더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미움을 멈추는 지혜는 상대를 이기는 데 있지 않고 자신의 마음에서 미움이 더 자라지 않게 하는 데 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잘못 때문에 남은 삶까지 괴롭게 살지 않겠다고 마음먹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욕심에서 나온 말은 필요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게 합니다.
조금 더 인정받고 싶고, 조금 더 가지려고 하고, 조금 더 높아지고 싶어집니다. 그 마음이 말로 나오면 상대를 누르거나 자신을 과장하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욕심이 커질수록 고맙다보다 왜 이것밖에 안 해줬어? 라는 말이 먼저 나오기 쉽습니다. 감사는 줄어들고 부족함은 커집니다. 욕심에서 나오는 말은 이미 가진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충분히 사랑받고 있으면서도 더 사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덜하는 말이 언제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만족이 없다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마음은 계속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욕심이 많은 마음에서는 감사의 말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만족할 줄 아는 마음에서는 작은 것에도 고맙습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말을 줄이는 것보다 원하는 마음을 조금 줄이는 것이 오히려 말의 평화를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분노에서 나온 말은 가장 빠르게 나오지만 가장 오래 후회하기도 합니다. 화가 난 순간에는 상대에게 반드시 말해야 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이었음을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노는 마음을 좁게 만듭니다. 그래서 화가 나면 상대의 좋은 점은 보이지 않고 잘못한 점만 크게 보입니다. 화를 내고 있을 때 자신의 말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스스로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클수록 말을 늦추는 것이 지혜입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닙니다. 상처를 더 만들지 않기 위해 잠시 말을 멈추는 것은 자신과 상대를 모두 보호하는 일입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마지막 말을 꼭 이겨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마지막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큰 싸움을 끝내는 사람입니다. 분노가 지나간 뒤에도 말은 남습니다. 그래서 화를 없애는 것만큼 화가 난 순간에 무엇을 하지 않을지를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화를 참는다는 것은 감정을 억지로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마음이 화가 나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을 바라볼 수 있으면 그 마음이 시키는 대로 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비에서 나온 말은 상대를 작게 만들지 않습니다. 잘못을 지적하더라도 사람의 마음까지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자비로운 말은 무조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말은 하되 상대를 아프게 할 필요가 없는 부분까지 굳이 찌르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 실수했을 때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말하는 것보다 다음에는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다시 일어설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자비는 상대를 무조건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행동에는 경계를 세우면서도 그 사람의 인간적인 가치는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순간 말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왜 저렇게 행동하지? 에서 무슨 사정이 있었을까? 로 생각이 바뀌는 순간 말도 부드러워집니다. 자비로운 사람은 상대의 약점을 알고도 그 약점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 것이 많을수록 더 조심해서 말합니다. 누군가 넘어졌을 때 발로 밀어내는 말보다 손을 내미는 말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은 상대의 가장 약한 순간에 드러납니다. 자비는 거창한 행동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들어주고, 한 번 더 기다려주고, 한 번 더 부드럽게 말하는 것에서도 자비는 시작됩니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옳다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려고 하지 않으며 상대를 이겨야만 마음이 편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의 말에는 급함이 적습니다. 말을 서두르지 않고 상대의 말을 끊지 않으며 대답하기 전에 잠시 생각합니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모든 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는 말에는 침묵할 줄 알고 설명할 필요가 없는 일에는 굳이 자신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자신을 계속 증명하려 합니다. 내가 맞다. 내가 더 잘한다. 내가 옳다. 하지만 마음이 편안해지면 굳이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남을 낮추어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누군가 잘 되는 모습을 보고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험담보다 자신의 삶에 더 많은 관심을 둡니다. 남의 인생을 평가할 시간이 줄어들수록 자신의 삶을 돌볼 시간이 늘어납니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모든 싸움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겨도 아무것도 남지 않는 싸움이라면 그 자리를 지나칠 줄 압니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사과할 때 자존심을 세우지 않습니다. 잘못했다면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고 고마우면 고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이 없는 순간에도 자신의 가치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상대의 말에 무조건 흔들리지 않습니다. 칭찬을 들어도 지나치게 들뜨지 않고 비난을 들어도 지나치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말도 조금씩 단순해집니다. 변명할 말이 줄어들고 자랑할 말이 줄어들고 남을 판단하는 말도 줄어듭니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을 인정한다고 해서 사람의 가치가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배우려는 마음이 그 자리에 생겨납니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상대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삶의 속도도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일 줄 압니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의 말은 상대를 조급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빨리 해. 왜 아직도 못했어? 대신 천천히 해도 괜찮아. 라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말을 부드럽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투를 억지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의 미움과 욕심과 분노를 조금씩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달라지면 말도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결국 말은 마음이 세상에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마음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는지에 따라 사람에게 건네는 말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좋은 말을 하고 싶다면 먼저 좋은 마음을 가꾸어야 합니다. 말을 바꾸는 일은 인생을 바꾸는 일과 닮아 있습니다. 미움에서 나온 말을 줄이고 욕심에서 나온 말을 줄이고 분노에서 나온 말을 늦추고 감사와 자비와 이해에서 나온 말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람을 대하는 말이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말이 달라지면 관계가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면 삶의 풍경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말은 마음의 소리입니다. 그러니 어떤 말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전에 오늘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살아갈 것인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5부. 침묵의 지혜. 모든 생각을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해야 하는 것은 다릅니다. 때로는 하지 않은 말 하나가 관계를 지켜줍니다. 하고 싶은 말이 생겼다고 해서 그 순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이 지나간 뒤에도 필요한 말인지 잠시 기다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한번 생각하십시오. 이 말이 문제를 해결할까? 아니면 상처만 더할까?
답이 보이지 않는다면 잠시 침묵해도 좋습니다. 상대의 잘못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모두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실수할 시간이 있고 그 실수를 돌아볼 시간도 필요합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은 대부분 말하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외모에 대한 평가, 가정에 대한 이야기, 경제적인 상황에 대한 말처럼 상대가 원하지 않는 이야기는 굳이 꺼내지 않는 것이 배려입니다. 상대의 약점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약점을 말해야 할 이유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도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이 신뢰를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진실을 모든 순간에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에도 때가 있고 말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진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를 아프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실을 말하되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거짓은 아닙니다. 때로는 상대를 배려하기 위해 말을 잠시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화가 났을 때는 특히 말을 참아야 합니다. 분노는 입을 빠르게 만들고 생각은 느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화가 난 순간에는 상대의 가장 아픈 부분을 쉽게 찾아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알고 있는 약점을 공격하는 순간 싸움은 갈등을 넘어 상처가 됩니다. 그동안 참았던 말이야 라는 말로 상처를 한꺼번에 쏟아내지 마십시오. 오랫동안 쌓인 감정일수록 더 천천히 풀어야 합니다. 화를 참는다는 것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느끼되 그 감정이 말과 행동을 결정하지 않도록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말다툼에서 상대가 가장 약해진 순간을 공격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이긴 것처럼 보여도 관계에는 깊은 흔적이 남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화를 내고 있을 때 같은 크기의 목소리로 맞서지 않아도 됩니다. 한 사람이 목소리를 낮추면 싸움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노가 올라오면 말을 줄이고 시간을 늘리십시오. 몇 분의 침묵이 몇 년의 후회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화를 낸 뒤 사과할 수 있지만 상처받은 마음은 사과 한마디로 바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상처를 만들기 전에 말을 멈추는 것입니다. 참아야 할 말은 진실이 아니어서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이 지금 필요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말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말하지 않을 수 있는 힘도 길러야 합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어려운 자기 절제입니다. 모든 말에는 때가 있습니다. 같은 말도 언제 하느냐에 따라 위로가 되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상대가 화가 나 있을 때 충고를 쏟아내면 좋은 말도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먼저 마음이 가라앉을 때를 기다리는 것도 지혜입니다. 누군가 큰 실패를 겪었을 때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어 라는 말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해결책보다 곁을 지켜주는 시간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좋은 말도 너무 일찍 하면 상대에게 부담이 됩니다. 상대가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배려입니다. 사과해야 할 때는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마십시오. 반대로 화가 난 순간에는 조금 기다리십시오. 사과는 늦추지 말고 분노의 말은 늦추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수록 서두르지 마십시오. 급하게 꺼낸 말은 진심보다 감정이 먼저 전달될 수 있습니다. 말할 타이밍을 기다리는 사람은 상대의 마음까지 생각합니다. 무엇을 말할지 뿐 아니라 언제 말할지도 아는 것이 관계의 지혜입니다. 부모에게 해야 할 말도
자식에게 해야 할 말도, 배우자에게 해야 할 말도 때가 있습니다. 너무 늦으면 후회가 되고 너무 이르면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화가 난 상태에서의 비난은 조금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말에도 미뤄야 할 말과 미루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때를 기다리는 침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시간입니다. 어떤 질문에는 말보다 침묵이 더 깊은 대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상대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굳이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무례함에 반드시 같은 방식으로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의 수준에 맞춰 자신의 마음까지 낮출 필요는 없습니다.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해서 모욕으로 되갚지 않아도 됩니다. 침묵하고 자리를 떠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오해를 풀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을 이해할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고 끝까지 오해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설명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해받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진심을 모든 사람에게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시간은 진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상대가 듣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마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보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침묵은 상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싸움을 키우지 않겠다는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말로 해결되지 않는 순간에는 행동이 더 큰 대답이 됩니다. 약속을 지키고 자리를 지키고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때로는 수많은 말보다 강합니다. 누군가가 계속 상처를 주는데도 침묵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분명하게 말하고 필요할 때는 거리를 두는 것도 자신과 관계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침묵은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닙니다. 말해야 할 때는 말하고 말하지 않아도 될 때는 침묵하는 것. 그 구분을 아는 것이 진짜 침묵의 지혜입니다. 말하지 않으므로 지킬 수 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친구의 실수를 굳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가족의 부족한 점을 남 앞에서 드러내지 않는 것, 배우자의 약점을 다른 사람의 이야기거리로 만들지 않는 것. 이런 침묵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비밀을 지켜주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알고 있다는 이유로 말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의 실수를 밖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가족의 자존심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집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집 밖으로 가져가지 않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친구가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면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가볍게 전달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맡긴 것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다툰 이야기를 모두에게 말하고 나면 다툼은 둘 사이의 일이 아니게 됩니다. 화가 풀린 뒤에는 다시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을 생각해야 합니다. 부모의 부족함을 자식에게 이야기하고 자식의 부족함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배우자의 단점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순간 가족 안에서 해결할 수 있었던 일이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침묵은 때로 사랑하는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는 가장 조용한 방법입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한 사람의 마음과 자존심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관계를 오래 이어가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해야 할 것은 말하고 지켜줘야 할 것은 지켜주며 굳이 꺼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마음속에 묻어둘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에 비추어 보면 마른 마음을 드러내는 행위기에 말하기 전 마음을 살피는 일이 중요합니다. 화가 난 마음으로 말하지 않고 상처를 주려는 마음으로 말하지 않고 상대를 낮추려는 마음으로 말하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많은 괴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침묵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기술이 아닙니다. 해야 할 말은 따뜻하게 하고 하지 않아도 될 말은 내려놓고 화가 난 말은 잠시 기다리고 지켜줘야 할 사람은 말없이 지켜주는 것. 그것이 말의 지혜이고 침묵의 지혜입니다. 사람 사이에서 가장 아름다운 침묵은 상대를 외면하는 침묵이 아니라 더 이상 상처를 만들지 않기 위해 잠시 말을 내려놓는 침묵입니다. 6부. 인생을 바꾸는 말. 나이가 들수록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어떤 말을 남기며 살아가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관계를 지키기 위해 말을 고르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가 맞다 라는 말을 조금 줄여도 좋습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시간이 다르고 겪어온 사정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 한마디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 성장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의 삶을 평가하는 말을 줄이십시오. 누가 잘못 살고 있는지, 누가 성공했는지, 누가 부족한지 말하는 동안 정작 자신의 삶을 돌아볼 시간은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주려는 말을 조금씩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걱정하는 마음은 사랑이지만 지나친 간섭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라는 말을 너무 자주 하지 마십시오. 희생을 기억하게 하기보다 사랑받았다는 기억을 남기는 것이 더 오래 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과 재산에 관한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얼마를 벌었는지, 누가 무엇을 가졌는지, 누가 더 성공했는지 비교하는 말은 사람 사이의 따뜻함을 조금씩 식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의 자식과 자신의 자식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자식에게도 상처가 되고 자신의 마음에도 불만이 쌓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난 날의 잘못을 반복해서 꺼내는 말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반복해서 말한다고 다시 바뀌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잃게 만드는 말보다 사람을 곁에 머물게 하는 말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것도 못하니? 보다 고생 많았다. 내 말이 맞지? 보다 내 생각은 그렇구나. 그런 말들이 관계를 오래 지켜줍니다. 가족에게는 가장 먼저 고맙다는 말을 남기십시오. 함께 살아온 시간이 길수록 고마움을 표현하는 일은 더 중요해집니다. 가족에게 고마워 라는 말을 자주 하십시오. 매일 해주는 일이 당연해 보여도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수고가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남기십시오. 평소에는 어색해서 하지 못했던 말도 시간이 지나면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는 잘했다 라는 말보다 고생 많았다 라는 말을 건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결과보다 그동안의 시간을 알아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에게 미안하다 라는 말도 아끼지 마십시오. 가족이라고 해서 상처를 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람이기에 더 깊이 상처받기도 합니다. 배우자에게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라고 말해 보십시오. 함께 살아온 세월은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내가 행복하면 좋겠다 라고 말해 주십시오. 자식의 삶을 자신의 기준에 맞추려 하기보다 그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더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는 충고보다 응원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 보다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이 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과 다툰 뒤에는 먼저 말을 걸어 보십시오.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를 따지다가 소중한 시간이 지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남길 가장 좋은 말은 많은 재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함께해서 참 행복했다. 이 한마디가 오랫동안 마음에 남을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는 잘 지내? 라는 말을 건네십시오. 특별한 용건이 없어도 좋습니다. 오래 연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음까지 멀어진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친구가 힘들어할 때 해결책부터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많이 힘들었겠다. 이 한마디가 때로는 가장 좋은 위로가 됩니다. 친구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행복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은 좋은 우정을 오래 이어줍니다. 친구가 실패했을 때 그러게 내가 뭐라고 했어 라는 말보다 괜찮아. 다시 하면 돼. 라는 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친구에게는 그때 참 고마웠어. 라고 지난 시간을 꺼내 말해 보십시오. 친구는 함께 했던 시간 속에서 서로의 인생을 기억해주는 사람입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미안하다는 말을 아끼지 마십시오. 오래된 사이라고 해서 상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친구가 연락하지 않는다고 먼저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에게도 말하지 못한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필요한 것은 항상 많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끔은 말없이 옆에 앉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됩니다. 친구를 오래 곁에 두고 싶다면 그 친구의 약점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신뢰는 쌓는 데는 오래 걸리지만 무너지는 데는 순간이면 충분합니다. 좋은 친구란 늘 함께 웃는 사람이 아니라 힘든 순간에도 함께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친구에게는 고맙다 라는 말을 평생 아끼지 않아도 좋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가장 후회되는 것은 하지 못한 말일지도 모릅니다. 조금 더 사랑한다고 말할 걸, 조금 더 고맙다고 말할 걸, 그때 미안하다고 말할 걸. 그런 후회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사랑한다는 말을 미루지 마십시오. 나중에 해야겠다고 생각한 말은 그 나중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마운 사람이 있다면 오늘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마음속으로만 감사하는 것과 직접 전하는 것은 다릅니다. 미안한 사람이 있다면 너무 늦기 전에 사과하십시오. 자존심을 지키느라 침묵한 시간이 나중에는 가장 큰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기회가 있을 때 전하십시오. 나중에 해야지 라는 말 속에는 언제나 보장되지 않은 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자식에게도 사랑한다고 말해 주십시오. 잘했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함께 살아줘서 고맙다고 말해 보십시오. 수많은 평범한 날을 함께 지나온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누가 옳았는지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도,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았는지도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마음에 남는 것은 사랑했던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마음속에만 담아둔 사랑보다 전해진 사랑이 더 많은 온기를 남깁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말이 조금 달라집니다. 화낼 말을 줄이고 고마운 말을 늘리고 미안한 말을 미루지 않고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않게 됩니다. 사람이 떠난 뒤에도 그 사람이 했던 말은 남습니다. 괜찮아. 고마워. 사랑해. 잘 지내. 그 말들이 기억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갑니다. 사람은 함께했던 모든 순간을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힘들었을 때 어떤 말을 들었는지는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힘든 순간에 건네받은 따뜻한 말 한마디는 수십 년이 지나도 기억에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그 순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평생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상처를 준 말도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은 잊혀도 그때 들었던 한마디가 마음속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에게 남는 것은 얼마나 많은 말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말을 했고 그 말이 상대에게 무엇을 남겼는지가 중요합니다. 돈은 쓰고 나면 줄어들지만 따뜻한 말은 나누어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눈 만큼 사람의 마음속에 더 많이 남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에 좋은 기억으로 남고 싶다면 거창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람이 힘들 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에 비추어 보면 말은 마음에서 시작되어 다시 세상에 흔적을 남깁니다. 미움에서 나온 말은 또 다른 미움을 만들 수 있고 따뜻한 마음에서 나온 말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평온을 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를 고르는 일은 곧 마음 하나를 고르는 일과 같습니다. 인생이 끝날 무렵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성공의 크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 사람은 참 따뜻했어. 힘들 때 곁에 있어줬어. 항상 고맙다고 말해줬어.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했어. 어쩌면 이런 말들이 한 사람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설명해주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누군가에게 남길 말을 선택하십시오. 상처를 남기는 말보다, 위로를 남기는 말을, 후회를 남기는 말보다, 감사를 남기는 말을, 두려움을 남기는 말보다, 사랑을 남기는 말을 선택하십시오. 언젠가 사람의 곁을 떠나는 날이 오더라도 그 사람이 남긴 말과 마음은 다른 사람의 기억 속에 남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인생에서 가장 오래 남는 것은 가졌던 것보다 사람에게 건넸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말을 통해 전해집니다. 오늘 건넨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평생 기억되는 따뜻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